다음 주제는 당신이 선택한 최악의 유니폼은 앞서 이제 다 보여드렸어요. 네. 네. 어떤 유니폼이 최악인지. 근데 원래 이 주제는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두산이 오늘 이제 15년 만에 새로운 신규 BI 네. 그리고 유니폼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필라하고 30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아디다스랑 한다고요? 네. 약간 이게 너무 생소해요. 두산하면 약간 이꼴 필라였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디다스로 갈아탔다. 아디다스는 그리고 이제 롯데 이전에는 이렇게 야구단 스폰서를 많이 하던 맞아요. 브랜드가 아니니까. 네. 롯데 이후에 네. 좀 생소해진 브랜드인데 네, 이렇게 두산이 굉장히 큰 폭의 변화를 줬는데 제가 이 과정을 좀 오늘 취재를 했거든요. 네. 네, 알아봤는데요. 일단 갑작스럽게 내린 결정은 아니고 두산은 작년 2월, 네. 24년도 2월부터 계획을 했대요. 그러면서 일단 BI 변경, 네. 유니폼 변경을 계획을 했고 사실상 거의 1년 동안 이 부분을 진행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오늘 발표된 이 신규 BI와 유니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모든 유니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처음 딱 공개를 하면은 좀 갈려요. 낯설죠. 예, 일단 어색하고. 낯섦이 일단 강하게 일단, 다가오니까 예, 좀 갈리는데 일단 로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로고를 만든 업체가 해외 미국 업체입니다. 네. 거기가 레어 디자인이라는 업체고 그 업체와 2월부터 손잡고 계속 의견을 나눴대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반려도 되고 뭐 없어진 것도 많고 그랬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이제 이 업체랑 이제 고심하면서 나온 게 이번 두산의 새로운 BI고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 네.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미국 프로농구 NBA가 2021-2022 시즌이 NBA 75주년이었습니다. 그때 엠블럼에 이게 NBA 그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 제리 웨스트 드리블하는 미셸 위 누군가요? 시아버지. 시아버지 돌아가셨죠. 그 로고에 모두가 아는 그 NBA 로고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75가 써 있는데 그 로고를 만든 업체라고 해요. 이 레어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제가 쭉 알아봤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미국 프로 스포츠 구단의 로고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NBA 구단도 많고 뭐 아이스하키 팀도 있고 여러 구단이 있는데 좀 그래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잔뼈가 굵은 네임드가 있는 그런 업체와 두산이 손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만들었다가 최종으로 결정된 게 이번 그 BI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면은 이런 변화를 선택을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두산의 지향점이 좀 무한 경쟁, 새로운 얼굴 발굴, 그리고 예전 두산의 그러니까 야구 컬러인 팀 컬러인 허슬과 미라클을 좀 새롭게 살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작년 2월부터 1년 동안 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화면 오른쪽에 저 배트 들고 있는 지금 강성호 선수죠. 네, 강성호 선수. 저 유니폼 되게 낯이 익은데요? 네. 어디서 봤지? 저는 제가 방송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 그 질롱 코리아 원정 유니폼이랑 좀 비슷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저 질롱 코리아 한 초창기 첫 해 갔을 때 옆에 삼색 라인도 그렇고. 그 이제 건공감리가 들어가서 네. 아디다스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질롱 네. 코리아 유니폼이. 그래서 약간 질롱 코리아 원정 유니폼 저는 처음 보고 질롱 코리아 느낌 나는데라는 생각 좀 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보면 아시겠지만 양의지 선수가 입고 있는 유니폼은 홈 유니폼이고요. 강승호 선수의 유니폼은 원정 유니폼이고요. 옆에 홍건희 선수의 유니폼은 서울 유니폼인데 유니폼을 입는 그 규칙은 동일합니다. 뭐 홈 원정 그리고 서울 유니폼은 서울 팀과 붙었을 때 LG, 키움이랑 할 때 저 서울 유니폼을 입는다고 합니다. 근데 팬들의 요게 나왔을 때 반응이 일단 좀 약간 반반 나뉘어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원래는 좀 변화에 부딪히는 게 이런 거 나오면 네. 그냥 뭐 일상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진을 보니까 좀 제대로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진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전 이전 유니폼 2010년에 나왔던 지금 현재 유니폼 나왔을 때보다는 15년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팬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좀 덜해요. 맞아요. 네, 지금 유니폼은 네. 그렇죠. 지금 요거 전에 유니폼은 나왔을 때 팬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엄청났거든요. 그전 유니폼 혹시 있으면 하나만 네. 찾아봐 주세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유니폼이 딱 발표됐을 때 정수빈 선수가 그 유니폼을 입었던 것 같아요. 네. 15년 전에. 김현수 선수랑. 김현수 선수. 김현수 네. 선수랑. 네. 그때 홈 원정 맞아요. 이렇게 두 네. 가지 있었는데 그때 BI도 그때 바뀌었던 거였는데 그때는 좀 안 좋은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왜 이렇게 바꾸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익숙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일단 네. 판매는 시범 경기 기간부터는 좀 판매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이 새 유니폼을 입고 새 시즌을 시작할 수 있게 오.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HN 킴님께서 양의지 선수가 저 촬영 전날 엽떡을 먹었다고 하니까 감안해달라. 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진에 조금 얘기예요? 이제 부어 보인다고? 네, 사진에 조금 그렇게 보여도 전날에 이제 이런 거 보니까 좀 이해해 달라. 아. 양희 선수는 뭐 네, 아, 이해해 이때는 드릴 수 있어요. 김현수, 임태훈 선수였군요. 맞아요. 김현수 선수 한 건 제가 기억이 아, 나요. 네. 그렇군요. 예. 아, 벌써 하긴, 15년이 네. 흘렀군요. 근데. 사실 그렇군요. 그때는 진짜 네. 팬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엄청 아, 많았어요. 네. 예. 아, 요거 이젠 익숙해져서. 네. 네. 이건 이제 장원주 선수가 오고 난 후니까.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 네. 로고를 넣는 그런 거였고 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네. 막 김현수 선수가 찍었었는데 요때에 비하면 팬들의 반응이 그렇게 막 나쁘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부정적이었던 거. 엄청 부정적이었어요. 그 두산 투기의 그 반달곡 마크가 그쵸, 사라진 그쵸. 거에 대한 반달곡. 아쉬움. 네, 반달곡.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면 그 반달 무늬가 들어간 유니폼이 굉장히 이뻐요. 이뻐요. 네, 네, 굉장히 이뻐요. 예뻐요. 그리고 그 두산의 그 아이덴티티를 그렇죠. 확실하게 보여주는 네. 그 곰의 그 무늬잖아요. 네. 저는 우주 선수가 생각나서 그 강렬한 인상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때 되게 두산 잘했어서 음. 더 약간, 네, 임팩트. 약간- 저거죠. 저 밑에도 그쵸, 네. 이렇게 네, 반달곡. 저 반달곡. 네, 반달곡. 또 그 이전에는 전체 반달. 그렇죠, 전체 네. 원정 반달. 유니폼은 이렇게 앞에 아마 네, 크게 네, 있을 반달. 거예요. 네. 네. 그때 또 막 무시무시한 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이미지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유니폼이 두산만 바뀐 게 아니에요. 네. 네. 한화도 네. 한화도 유니폼이 바뀌었는데 하나는 아마 똑같이 많은 BI 분들이 변경했죠. 예,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구장 시대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좀 이제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먼저 또 이건 공개가 됐죠 이전에. 99년 우승 로고를 나름 현대적 재해석을 했다고요. 신축구장 공간에 적용을 한다는. 그 99년 우승할 당시에 그 여기에 그건 이. 좀 비슷해요. 예, 맞아요. 그건 비슷해요. 이거 비슷한 있어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와중에 지금 장진혁 선수가 저기 아, 모델이었어요. 장진혁 선수 모델이었는데 예. 네. 이번 그 한화의 핵심 슬로건은 라이더 스톰입니다. 네. 꼭 이렇게 영어로 계속 가고 있어요 하나는. 예. 태풍을 뚫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명문구단으로. 이거는 저 꿈보다 좀 해석이 더 멋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어찌됐건. 하나 또한 이런 새로운 유니폼, 이 BI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하고 하나도 아마 미국 업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구단 협력사, 뭐 구단 맞아요. 계열사, 예, 여기서 그냥 뭐 만들면 입어, 뭔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막 좀 성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그룹 그 CI 바뀌면 그대로 그룹 가고. CI 맞아요.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서체랑 다 바꾸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뜬금없을 때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막 네. 예. 네. 아, 이게 뭐야 이런 데 있었는데 어쨌든 과정은 예전보다 훨씬 그렇죠. 좀 공을 들인다. 그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특히 올해 한화는 그 파란색 유니폼 입고 굉장히 잘 났잖아요. 네. 그때 선수들이 되게 좋아했던 게 그 소재가 네. 굉장히 바뀌어서 정말 한여름에 좀그 시원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어요라고 얘기. 그래서 사실 성적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때 그 또 유니폼이. 갑자기 상승 곡선을 맞아요. 찍으면서 하나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가려고 경쟁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뭔가 유니폼이 주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젠 유니폼이 중요하냐면요. 모두가 아시겠지만 지난해 천만관중을 돌파하면서 이 구단 용품 판매, 특히 유니폼 판매가 그쵸. 엄청나졌어요. 저는 그 작년 두산 만국 유니폼은 팝업 스토어 하는 현장에 갔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거 못 산다 그러죠. 네, 그거를 난리였죠, 아주. 처음에 온라인에서 풀었는데 뭐 몇 초 만에 매진이 돼가지고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그 팝업 스토어에 가기 위해서 전날 텐트 치고 밤을 새가지고 줄을 서 계시다가 그걸 구매하시는. 예. 저 유니폼. 네. 저건 이제 하나의 푸른 썸머 하나 유니폼, 매치 푸른 유니폼이라고 하나. 일명 네, 얘기했던. 매치와 이 색배합이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성적도 결과도 좋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유니폼이 뭔가 이제는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유니폼을 입으니까 야구가 잘 된다거나 이 유니폼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또 팬들이 굉장히 뭐 뜨겁게 반응을 한다거나 그래서 지난해 그 푸른 하나 유니폼도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망곰 유니폼도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MVP 김도영 선수 유니폼은 그거는, 네. 종류에 네. 관계없이 다 무지막지하게 팔렸고요. 김대영 선수 유니폼은 없어서 못 사요. 없어서 아유 막 프리미엄 붙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구단이 이제 해외 업체랑 협력해서 해 이게 이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야구단도 사업체예요. 그럼요. 돈 버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산업화에 있어서 이 유니폼 디자인, 유니폼 판매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야구 팬들의 호응을 어떻게든 이끌어내야 된다. 팬들이 만족할 만한 디자인의 선호를 받는 유니폼을 만들어야 된다. 무식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근데 오늘 뭐 지금 두산도 아디다스랑 하기로 했고 뭐 다 팀마다 좀 다른데 메이저리그는 나이키가 지금 네. 30개 구단 다 하잖아요. 네. NBA도 거의 네, 다 나이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각 팀들마다 좀 다른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지체한 단어는 통합 마케팅이거든요. 이 통합 마케팅 그게 안 이슈는 돼서. 한 15년, 20년 가량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만관중 시대가 열린 24시즌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좀 KBO 리그 구조를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좀 소위 말하는 빅마켓과 스몰마켓의 다르다. 차이.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흔히 말하는 인기 구단과 그러니까 좀 인기가 좀 부족한 구단. 그렇죠. 그런 구단은 그 유니폼 이제 업체 계약 규모가 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군요. 일례로 어느 구단과 이 의류 업체가 계약했을 때 이 계약 규모는 한 30억, 40억이었는데 같은 업체가 조금 이제 그 약간 뭐 역사가 짧은 그 팀이랑 계약했을 때는 10억, 15억. 계약 규모가 다 달라요, 구단마다. 그러면은 통합 마케팅을 하려면은 모두에게 있어서 좀 이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맺은 그 구단이 통합 마케팅을 했을 때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냐. 2024년도 이전까지는 어렵다였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유니폼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그럼요. 예, 유니폼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야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느 한 업체가 통합 마케팅의 문이 열려 있다면 뛰어들 것 같거든요. 그럼요. 실제로 아디다스가 이전에 롯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때 아디다스가 바라봤던 지점이 언젠간 KBO 리그가 통합 마케팅을 하게 될 테니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서 롯데부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자 회사 있어요. 네. 메이저리그 모자도 만든 뉴에라? 거기도 굉장히 KBO 리그가 통합 마케팅을 실시했을 때 들어가자라는 얘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결국 관건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가장 인기 있는 구단은 기아잖아요. 그렇죠. 기아가 이제 IF 스튜디오와 하고 있는데 맞아요. 기아와 IF 스튜디오의 계약 규모 이상을 기아가 통합 마케팅을 할 시에 벌 수 있느냐? 벌 벌 수 수 있느냐. 있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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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일단은 구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조건이라고 보고 또 하나 좀 넘어야 될 부분은 허들은 계약 기간이 다 달라요. 지금 두산도 이제 아디다스랑 계약을 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몇 년 계약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다 그렇죠. 같은 시기에 종료 시점이. 예, 종료 시점이 같아야 그렇죠. 그래야지 통합 같이. 마케팅을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 왜냐면 구단마다 다르게 이제 계약 기간을 두고 하니까 그것도 있고 이건 또 이제 좀 더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야구단 그룹을 놓고 보면요. 경쟁 그룹이 많습니다. 그렇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룹 간의 경쟁 관계인 그룹이 많아요. 네. 뭐 전자하면 삼성, LG가 그렇게 삼성, 했고요. LG. 또 유통하면은 롯데, 뭐, 신세계, 롯데가 그렇게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그룹에서 뭐야 같은 유니폼 물론 색깔은 다르겠지만 디자인은 좀 다르겠지만 같은 이름 마카 드래곤 이게 맞아?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야구단은 그룹에 종속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이해시키고 풀어나가느냐? 전 전임 총재식인데요. 정운찬 총재가 이제 그 나름 미국 저 메이저리그도 많이 네. 보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그때 이제 취임 일성으로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하셨던 게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NFL식의 토탈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실패했죠. 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토탈 마케팅을 하겠다 해서 뭐 거기도 왜 인기 팀이 없겠어요. 맞아요. 뉴잉글랜드도 있고 네. 뭐 저 나름 인기 있는 맞아요. 팀들이 많은데 네. 시끄럽고 우리가 다 해서 나눠줘서 n분의 1로 나눠줄게. 이게 이제 리그가 힘이 있으니까 되는데 네. 결국 우리는 그게 첫 그 과제가 티켓팅. 맞아요. 요거였는데 각 그 팀들마다 네. 티켓팅 예매 업체가 다 다르니까 맞아요. 그거부터 못했다는 얘기.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네. 봐요. 야구 팬들이 오늘 잠실 가면은 여기에서 해야 되고 그렇죠. 예매를 고척돔에서는 여기에서 해야 아유. 되고 뭐 문학 가면 또 여기서 해야 되고
이건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그럼요. 예, 이 부분부터 저는 통합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팬의 편의성을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티켓을 통합 마케팅으로 운영하면은 뭐 마일리지라든지 뭐 이런 포인트 제도를 하기에 그렇죠. 매우 좋아요. 사실 KBO 리그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은 점점 그렇지만 원정 관중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이 KTX로 다 연결돼 네. 있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야 시차도 다르고 뭐 뉴욕에서 LA까지 얼마나 멉니까? 정말 큰맘 먹고 가야 되는데 KBO 리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KTX 타고 부산 그럼요. 가가지고 야구 보고 야구 다 보고 나서 올라갈 수도 1박 묵을 수도 있고 올라가도 되고 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걸 좀 더 편리하게 쉽게 만들려면 이 티켓 통합 마케팅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야구단 입장에서도 마케팅하기 좋거든요. 그럼요. 예, 마일리지 이런 회원 우대 정책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코 지금 같은 특히 작년 같은 야구 열기에서는 원정 홈 관중을 굳이 구분해야 되나 맞아요. 이렇기도 하거든요. 뭐 LG 팬들 고척동 경기 많이 가요. 많이 가요. 기아 팬들 잠실 경기 많이 많이 오세요. 많이 가요. 예,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열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티켓 창구를 다 다르게 해야 되나 업체를? 서로 손해 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결국에는 맞아요. 지금 뭐 물론 그룹 사정을 봤을 때는 왜 그걸 해줘야 되나 열어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만약에 통합되고 나서 보면은 왜 안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봐요 저는. 작년에 우리가 저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쿠팡이 쿠팡. 그 티켓 그 예매 대행도 같이 했잖아요. 네. 사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컸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쿠팡이 다 직접 진행을 네, 했었죠. 직접 진행했고 그러니까요. 흔히 이렇게 빅 이벤트를 하면은 논란이 되는 뭐 안표 논란 그렇죠. 이런 뭐 뭐라고 대리 티켓 수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도 쿠팡이 잘 좀 대응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 그 장기적인 토탈 마케팅은 뭐 팬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각 구단의 이 힘이 또 발언권이 세다 보니까 네. 이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또 하나 궁금점은 메이저리그는 사실 100년 넘게 양키 보스턴 유니폼이 잘 안 바뀌거든요. 네. 전통이죠. 네. 근데 우리는 뭐 15년, 아니 물론 긴 기간이라는 걸 인정합니다만 너무 자주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게 무기라고 보거든요. 스포츠가 갖고 있는 무기, 역사가 정말 긴 역사 갖고 있는 스포츠가 갖고 있는 그 프로 스포츠만의 정말 장점. 그럼요. 네, 문화 콘텐츠로서의 다른 문화 콘텐츠는 넘볼 수 없는 그럼요. 그런 장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키스 팬인 할아버지, 양키스 팬인 아빠, 그렇죠. 양키스 팬인 나. 음. 3세대가 같은 로고, 같은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스턴 팬인 할아버지, 음. 보스턴 팬인 아빠, 보스턴 팬인 나. 예. 이게 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메이저리그라고 해서 모든 팀이 같은 유니폼을 유지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 메이저리그도 뭐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거기는 완전 바뀌었죠. 톤을 바꿨죠. 아무래도 네.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쉽게 말해서 근본팀, 역사가 정말 있는 팀들은 오히려 유니폼을 안 바꾸고 그럼요. 좀 그렇죠. 신생팀, 리그가 확장되면서 만들어진 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은 좀 더 변화에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론 뭐 양키스가 뭐 고대 시절 뭐 1910년도 유니폼과 지금 유니폼이 비슷하지만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보면은 어느 테두리 안에서 계속 변화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그냥 같은 팀 유니폼이네. 특히 로고는 맞아요. 거의 흡사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런 전통성을 지키는 팀도 한두 팀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그래서 좀 팀들 좀 들어봤는데 그래도 좀 삼성은 어느 정도의 이런 테두리는 유지하면서 그렇죠. 예, 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삼성 올드 팬 그리고 삼성 젊은 팬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팬도 옛날 그 삼성 모습을 보면 저거 삼성 유니폼이었네? 그렇죠. 아니면 뭐 원년부터 삼성을 응원했던 팬도 지금 삼성 유니폼을 보면은 그렇게 낯설진 않네? 그렇죠. 이런 생각은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테두리는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로고도 그렇고 유니폼도 맞아요. 그렇고 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댓글에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수익과 연결돼 있잖아요. 새 유니폼을 만들면 네. 아무래도 이 팬들이 좀 사거든요. 네,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좀 네. 게 있죠. 그래서 메이저리그가 나이키로 업체가 바뀌면서 시티 커넥티드 유니폼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세 번째, 네 맞아요. 번째 유니폼이 막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니폼에는 이제 그 도시에 약간 이런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그걸 두고도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는 팬들이 좋게 보는 시선과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공존하긴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잘 또 연착륙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야구 팬마다 좀 성향이 다르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유니폼이 이런 측면도 있어요. 콜렉의 음. 측면도 맞아요. 있어요. 수집의 측면이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내가 이 팀의 찐 팬인데 그러면은 이 정도 유니폼은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유니폼 새로 나올 때마다 당연히 사야지. 네. 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특히 좀 새로운 선수들, 뭐 신진급 선수가 팀의 중심이 됐을 때, 이 선수 유니폼을 똑같은 내가 뭐 베테랑 핵심 선수 유니폼 이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좀 심심한 거야. 네. 예, 이때 좀 다른 유니폼을 입히고 싶어. 근데 구단이 발맞춰서 또 새로운 유니폼을 발표해. 그러니까 저는 만금 유니폼이 이 김태견 선수의 이 활약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만금 그렇죠. 유니폼이 맞아요. 센세이션했던 그 결과가.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상업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움직임도 야구는 돈 버는 회사예요 이제. 그럼요. 산업체예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좀 테두리는 유지했으면 네. 좋겠다. 예. 정통성을 좀 갖고 그 네. 안에서 조금 그걸 유지하면서 뭐 세 번째 얼트 유니폼 이런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2의 2승의 2의 2승님께서는 삼성 원년 유니폼 빨간색 맞아요. 맞아요. 빨간색 네, 기억나죠. 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룹이 이제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다 바뀌면서. 파란색으로 네.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 파란색 그 테두리는 근본은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그 유니폼도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뭐 우리는 그런 표현이 없니 레플리카라고 그러요 네. 유니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 견본 뭐 하여튼 네. 그런 느낌의 선수- 레플리카 보급형. 네, 보급형 보급형. 네. 그러니까 이제 어센틱 말고 어센틱 말고 네. 어센틱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네. 네. 한국말이 짧아서 그 유니폼들을 많이 입게 되는데 그 유니폼도 그렇고 전체적인 굿즈의 그 수준이 네. 괜찮은지 사실 이제 우리 댓글창에도 너무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이런 걱정들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거는 좀 약간 구단 바이 구단인 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이게 좀 사고 싶게 잘 만드는 구단도 있고 이거를 조금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구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이 퀄리티는 그래도 분명한 거는 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야구 기자 되기 전에 네. 유니폼 보면은 특히 레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 야구장 외에는 입을 수가 없는 품질이기도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많이 질이 개선이 돼가지고 정말 많이 발전했다, 좋아졌다. 이제 그리고 제가 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야구 팬들이 유니폼을 야구장에서만 입지 맞아요. 않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제가 뭐 지하철에서도 많이 봤고 버스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NC 유니폼인데 NC가 수도권 경기가 없어. 근데 NC 유니폼을 입은 분을 봤어요. 제가 서울 지하철에서. 그 정도로 이제는 유니폼이 그냥 패션의 그렇죠. 일부분이 됐어요. 맞아요. 뭐 김도영 선수 유니폼이 불타게 팔린 것도 그렇죠. 약간 패션의 일환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팔린 건데 잘 만들어서 팬들이 좋아하는 유니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좀 이런 근본도 좀 잘 유지가 됐으면 하는 욕심이 맞습니다. 좀 생깁니다. 비과성구님이 타 종목에도 야구 유니폼 입고 가시는 제가 그 연말인가 그 인천의 대한항공 전버스 배구장에 갔는데 황성빈 선수 유니폼을 입고 롯데 황성빈 선수 유니폼을 입고 이 배구를 보시더라고요. 약간 그게 된 것 같아요. 롯데하고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저 제휴업체일걸요? 롯데 그래서 롯데의 아까 저 롯데 그 홈게임에 네. 대한항공에 꽤 높으신 분이 와서 시구를 하세요. 근데 팬들도 그거를 굳이 그렇게 모르죠. 롯데 유니폼을 입고 네, 배구장에 가서 그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자신을 어필하는 패션 네. 수단이 된 것 네. 같아요. 유니폼이 이제는. 지난주에 저 여자농구 중계하는데 저기 기아 유니폼 입고 그러니까요. 네. 네. 타스포츠에 야구 유니폼 입으신 분들 좋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유니폼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뜻이니까 뭐 야구단 입장에서는 청신호죠. 그래서 이걸 살리려고 이제 새로운 유니폼을 계획하는 걸 수도 뭐 계획한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왕하는 거 좀 잘했으면 많은 지금은 팬분들이 너무 이제 유니폼 구하기가 힘들어서 레어 아이템이 됐어요. 작년 그 김도영 선수 때 그러니까. 대란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모 리셀 사이트에서 그 가격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뭐 35만 원, 38만 원의 리셀가가 형성된 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만큼 좀 야구 팬들이 더 만족하는 유니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